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오늘 저희 리치스쿨 채널에 굉장히 바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백정현 세무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치스쿨에서 부동산 세금 강의를 맡고 있는 백정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직접 모셨습니다. 한 편의 영상으로 질문 나왔던 거 다 정리를 하고 이 영상을 참고해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바쁘신 분을 모시게 됐고요. 수강생분들께서 세무사님께서 너무 상담을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 든든하고요. 미리 결혼 축하드리고요. 축의금은 뭐 비용 처리 되죠? 바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10월 15일 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그걸 한번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기습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가지고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신데요. 기습이었지만 사실 찌라시가 너무 오랫동안 돌긴 했었어. 토지거래 허가까지 묶을 줄은 몰랐지. 세법에서는 이제 규제를 판단하실 때 조정대상 지역을 포인트로 하시면 되거든요. 일자는 10월 16일 기준일을 삼으시면 되고 이미 적용되고 있죠. 원래는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이제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이제 4개만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 전 지역이랑 과천, 광명 등 이제 경기 남부가 이제 주요죠. 제가 살고 있는 수원도 권성구 빼고는 모두 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용인 수지도 많이 투자하시는데 여기도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선정됐고요.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게 보통 단계별로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가는데 이번엔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한꺼번에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취득세부터 볼게요. 원래는 대부분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2주택 취득까지는 취득세 부담이 없었죠. 거의 기본세율 적용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가져온 표는 이제 주택 취득세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비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많은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바뀌면서 2주택부터 중과세율 8%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한 채만 있어도 8%를 두 번째 주택부터 납부를 하셔야 되는. 그렇죠. 기존 한 채를 가지고 있던 분이 새로 조정 대상 지역에 한 채를 취득하시면 8% 중과세율을 적용받죠.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도 이제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취득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시적 2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신 원래 살던 집은 처분해야겠죠.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취득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주택 계약을 한 상태인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에 잔금을 치를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전에 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약금 지급하셨으면 중과세 적용받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이제 가짜로 작성할 수도 있으니까 계약금도 지급했어야겠죠. 이러신 분들은 뭐 2주택제 취득해도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예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제재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랑 상관없이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적용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거의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부동산 대책 한번 찾아보시면 민간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에서 제외한다는 게 있어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게 저희들 흔히들 이제 말하는 지자체랑 세무서에 이제 신고하는 장기 임대주택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장기 임대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청하게 되면, 신고하게 되면 원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혜택을 줬었습니다. 그 주택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는 예외 없이 종부세에 다 포함이 된다. 혹시 뭐 장기 임대주택이 여러 개이신 분들은 지금 이제 앞으로 추가로 장기 임대주택을 하게 된다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 거의 없었는데 이것까지 없애면 아무도 안 하겠네요. 이제.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은 하시면 안 되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집도 10년 동안 못 파는데 종부세도 이제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 외에는 뭐 변함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많이들 또 물어보시는 게 양도세죠.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핵심은 취득세랑 양도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도 이제 하나씩 보면 원래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지금 유예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부활시키겠다고 이제 발표한 상태고요. 비조정과 조정을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이제 비과세 적용받습니다. 매매가액이 12억 초과하는 이제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계산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이 뭐 크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주택자죠.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추가해서 과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3주택자는 기본세율의 30%포인트 추가 적용받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정부에서는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
잔금을 치르면 중과 유예를 해줍니다. 다주택자도. 그러면 부정대상 지역이어도 뭐 내년 5월 9일까지 처분하게 되면 기본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주택자들 빨리 집 팔으라 뭐 이런 메시지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유예해 주는 게 이 양도세만이죠. 다른 뭐 취득세나 이런 것까지 유예를 해준다 뭐 이런 찌라시 가끔 돌아서 양도세 중과세율만 유예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바로 적용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양도소득세를 보면 비조정대상 지역에 취득을 하게 되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양도일의 1주택이면. 근데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시면 플러스 거주 요건이 추가되죠.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모두 다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취득세랑 마찬가지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일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나 잔금일에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2년 거주 요건이 이제 제외받을 수 있거든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이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무주택자인데 같이 사는 뭐 부모님이 주택이 있으시다.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는 원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엄격하게 보거든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시를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성남시에서 이제 주택을 계약했어요. 이 계약은 이제 일반 매매입니다. 세대원 전체가 이제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주택 취득 계약을 맺었고, 근데 16일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이때부터. 네. 그 잔금은 25년 11월에 이제 치렀습니다. 2년 살짝 지나서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예. 근데 만약에 취득을 조정대상 이후에 했으면 당연히 거주도 해야 되는 당연히 거주도 해야 되죠. 알고 보니 세대원 중에 이 당시 취득할 당시에 세대원 중에 한 명이 주택이 있었다. 그러면 2년 거주해야죠. 계약 시점이 되게 중요해졌네요. 예,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후로 걸쳐 있으신 분들은 매도할 계획이 있으시면 꼭 세무 전문가와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대책 이후에 리치스쿨 교육생분들은 경매를 하시기 때문에 단타 매도를 많이 한단 말이죠. 매매 사업자로. 그걸 활용함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변경된 부분이 있을 건데 한번 그걸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 매매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취득 시점, 취득세 중과세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실 때 있잖아요. 파실 때 이제 비교과세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매매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개인 취득이기 때문에 개인이랑 세율이 똑같습니다. 취득세는. 매매할 때가 이제 개인이랑 사업자랑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서 원래는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이제 무조건 소득세로 인정이 됐는데 규제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비교과세 적용이 되죠. 그걸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겠네요. 수강생분들이 경매하시는 분들이 매매 사업자를 내시는 이유가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2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중과세율 적용받잖아요. 조문을 가져왔어요. 소득세법에 이제 매매 사업자 관련 조문인데 네. 보시면 이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임에도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조문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많이 이제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진행하셨는데, 이 조문의 전제는 대부분이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많아지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죠. 그 다음으로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소득세법에서 이제 제64조를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내용은 단기 중과세율이랑 다주택자 중과세율 중에서 큰 세액을 계산해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이제 팔 건데 매매 사업자입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 유예된다고 하는데 저도 유예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요 며칠 사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양도할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중과세율 유예를 해주는 거고요. 그분들은 이제 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기본세율 적용해준다. 경매로 낙찰받은 게 보통 뭐 1년도 채 안 됐을 텐데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 단타 매도의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맨 아래 보시면 2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낙찰받으시고 지금 만약에 파시면 비교과세 중과세율 적용받습니다. 이분은 원래 거주주택 이제 A를 갖고 계시던 분이에요. 올해 25년도 8월에 수원시에 주택을 이제 낙찰받으신 매매사업자분입니다. 8월에는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걱정 없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수원이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죠. 그래서 그 상태인데 이제 수원시에 주택을 올해 12월에 이제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중과 유예를 받는 게 아니고 단기 중과 70% 세율이랑 기본 세율에 의한 세액이랑 비교해서 큰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특히나 양도세 부분에서 매매사업자 활용이
어떻게 어려워졌는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경매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뭐 똘똘한 한 채 내 집 마련을 취득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취득 시점에 주의해야 될 것들, 아까 취득세 부분은 정리해 주셨는데 그 외에 또 정리할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부동산 대책은 취득시랑 양도시를 주의하셔야 되고 보유세에는 큰 영향은 없거든요. 주의하실 게 이제 취득시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원래 비조정 대상 지역에는 기본세율만 적용받았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시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주택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은 뭐 걱정하실 건 없고요. 똑같이 기본세율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정 대상 지역 내로 지금 매수하시게 되면 2년 거주 여건이 추가된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다주택자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꼭 내년 5월 9일까지 잔금 치르시고 처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비조정 기존으로 인정이 되니까, 유예 기간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세제 개편안 뒤쪽에 보면은 또 세제 합리화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 뭐 세금 변화를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요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지 좀 예상을 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로는 이제 보유세, 종부세 이런 걸 건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취득세, 양도세 다 건드렸는데 보유세는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대책 발표 부분 이제 캡처한 거잖아요.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 관련 용역 등을 통해서 보유세, 거래세 등 뭐 특정 지역 수요 쏠림을 완화하겠다. 경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남 지역이죠. 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건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세의 경우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로 이제 전 정권에서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공시가격을 시가에 맞춰서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규제 지역 내에 오피스텔을 매도하려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네. 요분들이 이제 오피스텔이 뭐 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이요, 규제 지역이 아니었다가 이제 규제 지역이 되면서 유예도 못 받고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때 뭐 상가분으로 양도세가 나오는지 아니면 주택으로 봐야 되는지. 주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 양도소득세는 이제 국세잖아요. 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실질 사용 용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대부분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개인한테 이제 월세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세무서에서 개인한테 주거용으로 월세 받고 있으면 주거용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 양도세 적용을 네. 받겠죠, 당연히. 그럼 똑같이 이제 단타 매도하면 비교과세.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2년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규제 지역이면 20%, 30% 중과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비교 세율로 들어가게 되면 개인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왜냐면 개인 세금이 더 크니까 양도세가. 그럼 당연히 비용 인정도 사업자처럼 포괄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네, 계산 방법이 양도세랑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매매 사업자처럼 포괄적으로 경비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자 비용 같은 게 있잖아요. 인정되는 게 아니고 양도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일정한 필요 경비만 경비 처리할 수 있겠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거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취득세, 법무비, 그리고 뭐 샤시 교체 요 정도. 집의 어떤 가치를 현저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비용 정도만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세무사님께서 또 정리를 해주신 대로 따라오다 보면은 결국은 규제 지역은 보유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단타를 했을 때 비교세율 결국 양도세로 부과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양도세 60%, 70% 내서 하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양도세를 내면서 77% 내면 23% 남는 거 아니에요. 비용들 먼저 빠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비교세율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2년 뒤 기본세율로 만들어서 2년 뒤에 팔거나, 아니면은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을 봐야겠죠. 대출 얘기를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규제 지역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는 또 P2P 대출도 있고요. 아주 일부는 사업자 대출이 여전히 나와요.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자, 그럼 대출 받아서 살 수는 있는데 이게 매도하는 게 문제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도했을 때 내가 남은 차익을 다 세금으로 내지 않으려면 2년은 보유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2년을 최소한 보유를 하는 거예요. 매매 사업자가 최근에 유행을 해서 뭐 이게 1년 걸려서 팔면 너무 늦게 팔았다라고 하는데, 원래 부동산은 2년 이상은 최소한 보유를 하는 거라는 걸 생각하면 앞으로 이 규제 지역은 또 어쨌든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이제 희소성이 생기면서 가치가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럼 저는 충분히 2년을 보유하고 팔았을 때 차익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규제 지역 외에는 투자 단타가 원활한가요? 규제 지역 외에는 똑같습니다.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출 70%, 실거주 의무 없고 사업자 대출 가능하고, 그리고 팔았을 때 매매 사업자로 소득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규제가 생겨서 수도권에서 투자하셨어야 될 분들이 지방으로 가시겠죠. 이걸 피해서. 그러면 그쪽에 또 경쟁이 치열해지고 싸게 받는 기회가 좀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이라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올려서 그 사람들이 가봤자 뭐 얼마나 치열해지겠냐 하는데, 사실상 소액으로 하시는 소액 물건들은 또 한정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내려가면 입찰 인원이 그래도 좀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중을 생각했을 때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은 보유를 규제 지역에 하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경매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본금에서 가능한 대출 풀로 받아서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매니까. 제가 이제 낙찰되는 것들 보면 서울의 아파트 10월 20일 날 낙찰된 것들입니다.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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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2명, 1명.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가 경쟁이 5명이 안 됩니다. 평균 2-3명이에요. 그리고 17일도 여기는 빌라입니다. 빌라는 더해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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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4명. 평균 1.5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택을 취득해서 보유할 수 있는 분, 2년만 보유를 하면 어쨌든 세율이 반절 이상 내려가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예전에 매도 차익이 2천, 3천이었던 걸 5천 이상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가능하다면 2년 뒤를 봐라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상황이 바로 시드를 불려야 되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지방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규제적으로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 묶이면은 물론 풍선효과가 예전만큼 강하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있고 여러 가지 대출 규제라든지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든 부분은 있어서 풍선효과 그래도 없진 않을 거거든요. 그 풍선효과가 지역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지만 옆 지역으로 퍼질 수 있겠죠. 고양, 덕양이라든지 뭐 부천, 시흥, 군포, 안양, 만안 이런 데로 퍼질 수 있겠지만 상품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간, 예를 들면 성남 분당에 있는 3룸 오피스텔, 아파트의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대출 70%의 실거주 의무도 없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은 바로 옆에 있는 동일 평수 동일한 구조의 아파트는 LTV 40%의 실입주 전입 의무가 들어가는데 옆에 건 70% 대출해주면서 없어.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아파트에 갔었어야 될 수요가 붙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거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대체 상품, 또 경매로 산다면 더할 나위 없겠고, 그런 것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매는 계약에 의거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에서 자유로워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실거주 의무 안 들어가요. 다만 내가 그 집을 경매로 사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의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를 해야 되지만, 뭐 현금 납부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납부를 하시면 실거주 의무가 그 자체로는 없습니다. 개인 간의 어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대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정규 강의 문의도 많은 것 같은데, 정규 강의 혜택과 커리큘럼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17가지 혜택이 준비가 돼 있고요. 옆에 계신 세무사님의 혜택도 여기 3번에 있습니다. 이 혜택들이 지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써 있진 않지만 우리 수강생분들 간의 어떤 사업 연결을 해드리는 부분도 지금 추가가 됐고, 원래 인테리어도 이제 수도권에서만 가능했는데 경남권도 저희가 신규 제휴를 맺었습니다. 무파손 열쇠공 사장님 10만 원이면 수도권에서 30분 1시간이면 출장 와주십니다. 10만 원이면 못 여는 문이 없어요. 그런 이제 우리 열쇠공 사장님도 수강생 분들께만 연결을 하도록 말씀을 드려놨고, 그리고 명도, 세무, 입찰, 대출 상담사님 연결, 재경사 대출도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자 가계대출이 어려우신 분은 우리 재경사 측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이자가 16에서 18% 되긴 하지만 이자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따져요. 물건의 담보 가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신용이 안 좋거나 뭐 소득이 없으셔도 대출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그 대출들은 또 우리 GPL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의 또 대출의 일부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수강생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그런 자본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또 새로운 수강생분들이 대출을 또 이용한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단톡방에서 2,200분이나 들어와 계십니다. 여기 이제 공지사항을 좀 보시면 격주로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특강을 하고요. 그 특강 내용은 시황 분석, 지금처럼 새로운 대출 규제나 세금 중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고, 우리 낙찰 사례 또는 Q&A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치스쿨에서 하는 특강들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저희 단톡방에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만 해 오시면은 계속 저희 낙찰 사례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는 것만으로도 큰 어떤 경매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